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저녁에는 이제 FOMC 발표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눈치 보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역시 주식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젠슨 황의 딱 한마디 말로 5% 넘게 급등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외 다른 경제 소식도 빠르게 정리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삼성전자는 화산처럼 폭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는 121선을 살짝 깨면서 이것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왔고, 그 와중에 분명 손절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데 딱 하루 만에 오늘은 5% 넘게 급등하며 많은 투자자분들은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소식이 이렇게 크게 작용했나 봤더니 바로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기대가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크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국계에서 엄청난 매수를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와중에 하이닉스가 2% 3% 넘게 하락했다는 게 좀 포인트겠죠. 이때까지는 3전은 못 가고 하이닉스 혼자 막 급등하던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HBM, AI 반도체 때문이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는 3전이 그 파이를 같이 나눠 먹을 이야기가 나온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빠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 마침 오늘 주총날이었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자, 3전의 주총날에도 좋은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모든 디바이스의 AI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선언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이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2년에서 3년 안에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다시 되찾아오겠다, 이러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주주분들은 이것도 많이 신경 쓰겠죠. 주주환원도 계속 신경 쓰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려웠던 작년에도 9조 8천억의 배당을 지급한다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주주 중시 경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하이닉스에 대한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이닉스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방향이 좀 달라서 고민이 깊어지는 와중에 현대차증권에서는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8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매우 심플하다고 하는데요. 이달 말부터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한다고 밝혔으며, 그리고 이를 양산하는 업체는 아직 하이닉스가 유일하다는 게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하이닉스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당연히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고, 현대차증권이 봤을 때는 기존 추정치보다 15% 이상 좋아지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라면 하이닉스를 조금 팔고 3전을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장기 투자자라면 결국 그냥 둘 다 들고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가 흐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다음입니다. 공모주 이야기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자본시장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드론, AI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IPO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오는가? 일단 AI 반도체 패밀리스 스타트업 프리오사 AI라는 친구가 상장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고요. 또한 AI 반도체 기업 소테리아 역시 주관사를 선정하고 IPO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단 섹터만 딱 봐도 야, 이거 상장하면 대박이겠구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드론 기업인 파블로 항공과 니어스랩 등이 상장 준비에 한창이라고 하니까 사실 드론 관련주도 올해 아니면 내년 분명 올 미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 친구들이 올 때쯤 그때 다른 드론 관련주들도 움직여줄지 그것도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은 사면, 우리가 지난주에 청약했던 그 친구의 상장일입니다. 처길이 쓴 빵주라서 이제 매도하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이걸 보시는 기름들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분들은 배정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원전에 관련된 소식이 와르르. 일단 드디어 빌 게이츠의 SMR 회사인 테라파워가 드디어 처음으로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선다고 합니다. 오는 6월에 액체 나트륨 냉각 방식의 원자로 건설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수랭식 방식이 기존 방법이었고 이번에 짓는 건 액체 나트륨 방식인데 뭐가 다른가 봤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물은 100도면 끓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액체 나트륨은 끓는 점이 900도라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로를 건설할 때도 절반의 비용으로 건설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 SMR 관련주는 어떤가 하고 봤더니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 왜 그런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가 확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며 오늘 주가는 처음에는 좀 많이 하락했고 그래도 회복하긴 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로 끝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회계 부정에 대한 이러한 제재가 끝나고 나면은 악재 해소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앞으로의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의 기업이죠. 뉴스케일 파워. 이 친구의 주가 흐름도 매우 중요할 듯합니다. 다음입니다. 핵융합 관련 소식이 나와서 그냥 쓱 보도록 할게요. 자, 독자 기술로 개발한 인공태양 K-스타가 초고온 플라즈마 실험에서 또다시 세계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48초,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 모드 102초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아니 길이 근데 이거는 뭐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쇼츠 하나 볼 시간도 안 되네 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런데 엄청난 고온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세계 기록일 정도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합니다. 어쨌든 가면 갈수록 발전하고 있겠죠. 꿈의 발전소,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 언젠가 온다면 세상이 바뀌는 일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 AI가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이것 또한 세상을 바꾸겠죠. 다음입니다. 코인베이스 경영진 대규모 매도. 코인도 조금씩 하락하는 와중에 코인베이스 경영진들도 자사주를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공동 창업자가 하나로 1,500억치 팔았고 현재 CEO도 1,200억을 팔았고 그 외에 재무 책임자, 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 등 여러 책임자가 주식을 열심히 매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내부자가 매도하면 고점이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죠. 최근 들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얘기 때문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듯합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항상 우리가 보다 보면은 여기 왼쪽에 보면은 김치 프리미엄 9.6% 상승 이렇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게 왜 생기는지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하나로 구매할 때와 달러로 구매할 때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환율을 환산해도 한국에서 구매하는 코인이 조금 더 비싸고 최근에는 좀 과도하게 비싼 경향이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거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화로 코인을 사려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그런데 원화로 구매할 수 있는 코인 수가 적다면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폭증하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은 그 해외에서 그냥 비트코인 몇 개 사가지고 여기 한국에 와서 팔면은 그냥 10% 꽁으로 먹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다양한 규제들로 이미 쉽지 않은 길로 나왔다고 하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김치 프리미엄이 유지되는 이상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2년 전, 3년 전쯤에 그때 코인이 난리가 났을 때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을 뭐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혹시나 요즘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기름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코인을 삽니다. 아르헨티나는 인플레로 유명하죠. 무려 1년에 270%의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정도로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돈을 받자마자 바로 물건으로 바꾸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물가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모든 돈을 물건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며 그 이유는 당연히 돈을 들고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코인은 요즘 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개이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설령 코인이 50%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뭐 잃을 게 없다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270%인 것보다는 덜 잃는다. 이러한 심리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코인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이 와중에 또 그걸 노리는 사기꾼들도 득실득실하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NC소프트 M&A 검토합니다. NC소프트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하게 되는데요. 공동대표로 취임하게 될 박병무 후보는 M&A 전문가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박 내정자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M&A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M&A를 통해 게임 포트폴리오 확장과 시장 확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력 분야는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NC소프트가 M&A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호재일까라는 생각은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NC의 가장 중요한 점은 워낙 사람들의 그 불신이 가득하다 보니까 단순 M&A로는 통과할 수가 없을 듯하고 확실한 게임 하나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임은 당장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아마도 내년 초쯤 그때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혹시 주변에 19살 청년이 있으신가요? 이거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체부에서 오는 28일부터 전국 19세 청년에게만 16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10대 청년들이 문화예술 관람 의향은 높긴 한데 높은 비용이 문제가 되다 보니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전국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 순서대로 발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패스를 통해 국비 10만원, 지방비 5만원을 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사용해 공연과 전시, 관람권 예매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9살한테만 주는 게 살짝은 아쉽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 어렸을 때도 돈이 없어서 어디를 가고 싶어도 항상 무료 관람 이런 곳들만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 친구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그리고 또 뭐 엄청나게 큰 금액도 아니다 보니까 분명 의미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본 전염병 확산 중.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 소식이 뜨면서 이거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치사율 30%의 박테리아 감염이 빠르게 확산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염병은 코로나와 같이 비말 신체 접촉을 통해 전파가 된다고 하며 피부 상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쇄구균성 질환은 작년에 900건이 발병되었는데 올해 2월까지 벌써 380건이 파.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감염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게 매우 큰 단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소식이 나오며 수젠텍, 국제약품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 외 제약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추가 상승이 나타날지는 제가 또 알 수는 없겠지만 혹시나 한국에서도 뭐 이게 또 발견되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코로나 때처럼 진짜 뭐 전 세계가 무너지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그래도 잠시간에 약간 떠들썩하면 나타날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040년만 되면은 한국에는 한파가 없다고 합니다. 국내 연구진을 포함해 국제 공동 연구진이 연구한 예보에 따르면은 2040년에는 한반도의 한파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일부 지역에서는 북극 한파가 몰아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2040년부터는 온난화가 북극 공기 남하를 이제는 억제하기 시작하며 한파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3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한국에서는 눈이 내리는 걸 못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안 그래도 올해 저 대구에서는 눈이 안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와도 조금 오고 말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뭐 또 중요한 소식이겠죠. 배당 주면은 법인세 깎아줄게.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주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적극 소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된 건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주주 환원액 중 일정 부분을 세액 공제해 법인세 과표를 낮춰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배당 주라고 압박을 팍팍 넣고 당근도 같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니까 최근 은행주와 보험주가 또 하락하다가 오늘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보도록 하고 다만 최근 들어 많이 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사야 되나 이런 고민보다는 혹시나 나중에 떨어지면 살까 말까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우주항공청 채용 설명에 수백 명 몰렸다.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주항공청의 급여가 빵빵해서 일반 임기제 공무원들에게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급여가 얼마나 되나 하고 봤더니 7급 같은 경우는 6천에서 9천만 원, 6급은 7월 1천에서 1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동종업계 상위 20% 수준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개청 초기다 보니 정주 여건이 부족하고 업무량도 상당할 것이라 높게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전직 행렬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임기제다 보니까 최장 10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어서 이동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어쨌든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우주항공청도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일머니도 AI에 참전합니다. 오일머니도 AI 경쟁에 참전한다고 합니다. 사우디 국부펀드 AI 투자를 위해서 53조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AI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자체 AI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투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AI가 국가 경제를 혁신할 체인저가 되었다는 판단이 되며 미국과 중국, 서방 국가들 모두 기술 확보에 지금 현재 힘을 쏟고 있는데요. 미국도 25년 예산안에 200억 달러, 중국도 올해는 작년보다 10%나 늘린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조차도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갈수록 AI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아에서 K4를 출시. 기아가 준준형 세단 K4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K3를 대체하고 아반떼랑 싸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글로벌에만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했습니다. K3를 그냥 단종하고 K4를 다 같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국내 출시 예정은 잡혀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도 텔룰라이드처럼 해외에서만 팔겠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기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최근 준준형 세단의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SUV 인기가 최근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밀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네요. 일단 옆모습은 정말 이쁘게 생겼는데 사실 텔룰라이드도 되게 이쁜데 한국에서 못 보는 차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친구도 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LG엔솔 이제는 실적 서프라이즈 차례. 2차 전지의 분위기가 바뀌는 걸까요? LG엔솔이 실적 걱정은커녕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나온다고 해서 충격입니다. NH투자증권은 LG엔솔의 목표 주가를 5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최근 리튬, 니켈 등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 반등은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을 100% 이상 서프라이즈를 낼 것으로 보이며 3분기부터는 구조적인 수익성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한이길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 100%나 상승한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일회성 이익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생산세액공제 AMPC 금액이 2천억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1분기만 이렇게 깜짝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1분기에만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그리고 2분기는 원래처럼 돌아간 다음에 3분기부터는 리튬, 니켈 등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어쨌든 최근 들어 2차전지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 특히 삼성 SDI가 좋은 모습인데 이 친구도 같이 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